자, 본격적인 맥주의 계절이 시작됐어요. 지금 날씨 온도가 한 20에서 23도 정도 사이. 요 정도 날씨가 이제 한 달 정도 딱 이어질 것 같은데, 어, 한가위가 지나면 또 조금씩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거든요. 이때 맥주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야외에서 정말 맥주 마시기 좋은 날씨이긴 합니다. 건강 생각하시면서 이 가을을 맥주와 함께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맥주 이야기 해볼 건데요. 오늘 아마 저희 트라피스트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피스트 맥주, 스톤 맥주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스타일들 3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마신 맥주 소개시켜준 맥주실록 시간에는 2가지 영국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앞에 제가 이제 마신 껍질들, 병하고 껍질들 가져왔는데 이 맥주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도 맥주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2번째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맥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로켓펀치, 문 프리즘. 로켓펀치의 문 프리즘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뉴스 오늘은 하나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저희 협회에 또 관련된 뉴스이기도 합니다. 협회와 직접적인 관련 아니고 협회의 우리 이사님, 김정아 이사님 관련 뉴스가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경상일보고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수제 맥주 바네하임 에일 종주국 영국의 첫 수출이라는 기사입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수제 맥주 바네하임은 에일 맥주 종주국인 영국으로 첫 수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수출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단하네요. 영국으로 수출이 대단히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국 맥주 대회에 심사위원 가신다고 하셨는데 겸사겸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맥주 뉴스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특별하게 진짜 맥주 뉴스라고 할 것들이 한국엔 없어요. 자, 그럼 맥주 스타일 아는 척 하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이제 오늘 트라피스트 맥주 마지막 시간이고, 그 트라피스트 맥주에서 시작된 맥주 스타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이 책에도 싱글, 두벨, 그 다음에 트리펠, 쿼드루펠 4개를 스타일로 꼽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맥주들은 굉장히 유명한 맥주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벨지안 스타일 맥주를 교육하거나 이야기할 때도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맥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테이스팅적으로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향들이 있거든요. 이 맥주 스타일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맥주들은 스타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벨, 트레페 이런 맥주들은 트라피스트에서 시작이 됐지만 꼭 트라피스트 수돈에서 만드는 맥주들은 아니에요. 그 점들을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벨기에 양조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는 스타일들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트 씬에서 또 이것들을 한 번씩 2번씩 이렇게 꼬아서 만든 스타일도 나오고요. 미국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브루어리들에서 이 스타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싱글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한국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싱글이라는 맥주는 그냥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마시기 위해서 만든 맥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맥주는 그 수도원에 가서 마시든지 아니면 마실 수 없든지 요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수입이 되고 있고요.
시메이 같은 곳에서 지금 요 싱글 맥주들 가지고 있고, 뒤에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파터비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스타일들이 나오고 있죠. 스타일적으로 되게 애매하긴 해요. 뭐 싱글비어라서 굉장히 대단한 맥주들이 아니고 그냥 그 수도의 수도사들이 먹는 맥주이기 때문에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들로 보통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블론드 에일이나 뭐 브라운 에일 뭐 요 정도 스타일, 알코도스 6에서 6.5도 사이 정도의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들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애매한 거예요. 싱글은 보통 우리가 그래서 스타일로 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싱글이라는 이제 맥주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브라운 에일이나 벨지안 브라운 에일이나 벨지안 블론드 에일이 보통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책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천국이라면 나는 네 종의 트라피스트 맥주를 전부 따른 다음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황금색 에일을 또 어떤 때는 다크 에일을 주면서 수도사가 만든 맥주들을 마음껏 즐기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트라피스트의 수도사들은 19세기 초반 양조로 시작하면서 저알코올 맥주에 집중했다. 이런 맥주가 엔켈이라고 처음에 불렸죠. 네, 싱글 똑같은 말입니다. 엔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도원의 군더더기 전혀 없는 기본 레시피에 따라 양조되었다. 이 순한 맥주는 널리 유통되지 않고 수도사와 수도원을 찾는 손님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수도원 맥주 처음 말씀드렸을 때 설명해 드렸는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물론 모든 그 수도원이 매번 많은 순례객들이 오는 곳은 아니었지만 특히 저쪽에 스페인 쪽 혹은 그쪽의 수도원들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그 이슬람족들하고 항상 그 반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항상 위쪽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슬람하고 이제 기독교는 그때 당연히 종교적으로 달랐으니까 그래서 그 이슬람들과의 그 대척점에서 항상 싸웠던 그 어떤 그 기독교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그 스페인 쪽으로 많이 갔죠. 수도원 쪽으로. 그렇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수도원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 뭐 지나는 과객들이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 보면 움베르토 에코에 보면 그 주인공 수도사가 여기서 수도원을 가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뭐 소설 내용은 그냥 음모에 관한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번역체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수도원에 오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맥주를 대접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는데 뭐 오는 그 계급에 따라서 대접하는 맥주의 종류가 달랐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제일 뭐 영주나 가장 높은 수도사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맥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중간 뭐 평민들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왔을 때 주는 맥주도 있었고, 자신들이 먹는 맥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하층민들이 왔을 때 주는 맥주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맥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맥주를 하나 만들면 당화를 시키잖아요. 당화를 시키고 가장 당화가 잘 된 그런 맥주, 당이 높은 맥주로 먼저 당을 많이 갖고 있는 맥즙으로 만든 맥주를 만듭니다. 그러면 알코올 도수가 높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맥주는 일종의 고급 맥주로 이제 갖고 있다가 대접을 했고, 그리고 그걸 한번 걸은 맥주, 그러니까 그 맥즙을 한번 다시 이제 여과를 하면은 아무래도 당이 좀 빠지겠죠. 그 맥즙으로 또 맥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알코올 도수는 낮아지겠죠, 그죠? 그런 맥주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계급들을 왔을 때 주거나 대접하거나 했던 거고요. 그 맥즙을 한 번 더 또 걸러요. 라우터링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당이 좀 낮아지겠죠. 그걸로 또 맥주를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맥즙을 만들되 그 맥즙으로 3가지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갖는 그런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이 파티 가일이라고 하는 공법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아요. 지금은 쓰지 않는데 파티 가일이라는 공법,
이라고 해서 예전에 중세제 때 이럴 때는 이게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번 맥집 하나 갖고서는 세 가지 도수의 맥주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유래한 게 뭐 트리펠, 두벨, 뭐 싱글 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가 됐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가장 도수가 낮은 그런 맥주일 거고, 아마 수도사들이 먹는 맥주도 아마 이런 맥주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낮은 알코올 도수를 갖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뭐 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맥주에서 세 가지 알코올 도수를 뽑아냈다. 뭐를 파티 가일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가 거듭되고 수도사들이 도수 높은 맥주를 양조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엔켈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라고 하네요. 엔켈 대신 이와 동일하게 특정인만 점유하는 맥주로 파테르비아가 있다.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기호 때문에 생겨난 파테르비어. 파테르비아는 신부님 맥주, 파더라는 뜻이에요. 파더는 수도사가 개인적인 용도나 축하용으로 양조하는 도수 약한 맥주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요것도 하나의 상품화를 시켜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파테르비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꼭 트라피스 양조장이 아니라 뭐 에비비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세인버나두스에서도 파테르비어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는 시메이에서 싱글 맥주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셨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그 벨기에에서 시작된 이런 트라피스트 수도원 맥주들 같은 경우는 숫자로 이제 그 등급을 클래스를 나누잖아요. 이때 가장 낮은 이제 숫자를 갖고 있는 맥주들이 보통 뭐 싱글이라고 한다라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싱글이란 맥주는 꼭 스타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부님들이 자신들이 마시기 위해서 만드는 맥주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게 요즘 또 이제 상품화되면서 또 팔리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싱글에 여기는 뭐 트라피스트 로시포르 6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로시포르 6가 숫자는 6이지만 알코올 도수는 6도가 아니고 한 7.5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브라운 에일이에요. 브라운 에일이라서 이런 맥주들 여기는 싱글로 구분을 해놨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싱글이라고 하는 그렇게 소개되는 맥주가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꼭 두벨, 트리펠, 쿼드루펠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이제 블론드라든지 브린, 브린이 이제 브라운이라는 뜻이거든요. 블론드가 골드고요. 그래서 이제 벨지안 블론드 에일이나 벨지안 브린 같은 경우가 싱글 맥주로는 이제 자주 양조되는 맥주 스타일들이다.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신비한 느낌이 좀 더 신비한 느낌. 신비한 느낌. 향미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만 않지만, 이게 그 싱글 수도사들이 자기네들이 마시기 위해서 만든 맥주야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맥주 스타일 혹은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 좀 힘들죠, 싱글 자체를. 자, 두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확실히 스타일이고요. 두벨은 이제 아까 싱글이 이제 뭐 1이란 뜻이잖아요. 두벨은 2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더블이라는 뜻이죠, 두벨이. 자, 이 맥주는 원조가 있습니다. 이 맥주 스타일의 원조는 베스트말레예요. 여기 이제 책에는 자세하게 이제 그 내막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벨이란 맥주의 스타일적 특징을 말씀드리면 색깔이 어둡습니다. 색깔이 마호가니고요. 당연히 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끈한 마호가니가 아니고 약간 탁한 마호가니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호가니 약간 고동색 색깔이라도 SRM이 뭐 한 32, 이 정도, 28에서 32 이 정도 되는 그 다크 브라운 컬러인데, 매끈한 다크 브라운 혹은 마호가니가 있는 반면에 약간 탁한 마호가니가 있거든요.
근데 두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고요. 근데 두벨이 또 완전히 또 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브라운에서 다크 브라운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호가니가 맞죠. 약간 탁한 마호가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벨은 알코올 도수가 7도 정도 됩니다. 6에서 7도 정도 그 사이에 있고, 가장 스타일적으로 그 테이스팅적으로 특징은 몰티하다는 건데, 이 몰트에서 나오는 향미 중에서도 리코라이스, 감초 향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벨기에 맥주 전형, 그 특유의 그 효모의 향이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이 향은 약간 이스티한 향, 그 약간 그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향인데 약간 긍정적인 향, 뭐 이런 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스티한 향들도 있고 페놀릭보다는 좀 그런 향들에 좀 더 좀 더 강하고요. 그리고 리코라이스, 몰티향, 요 두 가지가 이제 테이스트적인 특징이죠. 쓴맛은 높지 않고요. 뭐 이 벨기에 스타일의 맥주들이 다 쓴맛은 높지 않죠. 그런 좀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읽어드리고 나머지 다른 맥주 스타일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맥주는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동쪽 베스트말레 마을 인근의 평탄한 시골 지역인 칸사스의 로마 성심 성묘교회라는 수도원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수도원 담장 안에는 벨기에의 가장 혁신적인 트라피스트 양족으로 꼽히는 베스트말레가 있다. 1856년 어느 날 이곳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새로운 맥주를 양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제조한 라이트하고 다소 달콤한 화이트비어 대신 도수가 높고 결정적으로 과일 향이 나는 다크 브라운 에일을 만들어냈다. 아마도 브라운 에일이라는 말이 삽시간에 퍼졌을 테지만 수도사들은 전혀 시판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다가 1921년이 되어서야 거래업체에 맥주를 팔기 시작했다. 몇 년 후인 1926년 베스말레 수도사들은 브라운 에일의 레시피를 강화하고 한층 도수를 높여서 두벨이라고 알려진 모델을 선보였다. 두벨은 상당히 묵직한 맥주로 알코올 도수가 6에서 8%며 갓 경작한 토양에 붉은 진흙이 섞인 듯한 색깔이 난다. 두벨의 바디는 누가 봐도 무겁다. 풍미는 달콤하면서 진하고 어두운 색 과일 쪽에 가까우며 송진, 자두, 바나나 또는 초콜릿을 연상케 하는 아로마가 이를 보완해준다. 라고 하네요. 홉은 뭐 없다. 예, 홉은 없습니다. 벨지안 스타일 맥주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베스트말레가 7도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7도 정도 되죠. 두벨이. 여기 보면은 그 베스말레 두벨을 붉은 갈색의 이 메가폭탄을 뛰어넘는 제품 거의 없다. 견과류의 송진, 바나나 향이 풍기며 이는 캐러멜의 메가의 진하고 풍부한 풍미와 조화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베스말레 두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감초, 리코라이스 향과 약간 캐러멜 같은 힌트가 살짝 있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쓴맛은 높지 않고 호배 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에 효모의 이제 전형적인 몇 개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하나가 말씀드린 이스티, 벨기에 효모 이스티 향이고요. 아까 여기 그 송진이라고 말씀드린 레지너스 향이 역시 같이 있습니다. 레지너스도 이제 똑같이 분류할 수 없지만 벨기에 효모에서 나오는 레지너스 향이 있거든요. 이 이스티 향하고 거의 이제 결을 같이 하는데요. 이런 향들이 두벨에 있죠. 그래서 마시면 약간 묵직하면서도 그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약간 달큰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마시기 편하죠. 마시기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는 없습니다. 자, 이 두벨하고 가장 이 헷갈리는 맥주가 다크 스트롱 에일하고 그 다음에 벨지안 브라운 에일이에요. 되게 헷갈리고요. 벨지안 브라운 에일은 알코올 도수가 실질적으로 조금 낮긴 한데 이 알코올 도수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테이스팅적으로. 그리고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
역시 알코올 도수로 딱히 구분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8도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맥주들도 있긴 하지만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 중에 스타일적인 차이점은 벨지안 그 브라운 같은 경우는 몰트에서 올라온 향이 좀 약해요. 리코라이스, 감초 같은 향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향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게 벨지안 브라운 에일의 특징이거든요. 그 벨지안 브라운 에일 같은 경우는 색깔은 브라운이지만 약간 벨지안 효모의 향이 조금 더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이 좀 약해요. 그리고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 같은 경우는 초콜릿티한 향이 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 두벨 같은 경우가 물론 양조장마다 조금 더 이게 좀 차이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같은 두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데 이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 같은 경우는 초콜릿티함이 조금 더 세고요. 그 다음에 이 두벨 같은 경우는 리코라이스 쪽, 감초 쪽의 느낌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이 벨지안 브라운 에일 같은 경우는 이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보다는 이 효모에서 올라오는 향들이 조금 더 세다.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다 조금씩 서로의 그 향 갖고 있는데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벨 같은 경우가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보다는 또 벨지안 효모향이 조금 더 갖고 있고, 그렇다고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이 벨지안 효모향, 아까 레지너스나 약간 페놀릭한 향들 혹은 뭐 이스트 향들 이런 게 없느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교집합들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스타일을 구분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요건 일반적으로 맥주를 드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맥주 대회를 나간다든지 뭐 시설원 시험을 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맥주 스타일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요런 특징들을 머리에 일단 갖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마시면 자기만의 이제 구분점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만의 구분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블라인딩으로 딱 나오면 색깔도 되게 비슷하고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 스타일들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골라내야 되고, 그럴 때는 틀릴 수도 있지만 요러한 기준점들을 갖고선 구분을 해내는 거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틀릴 수 있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 잘 맞춘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시점에서 내가 굳이 이 스타일들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요렇게 몇 개의 키워드들을 머리에 갖고 있으면 틀릴 가능성이 좀 낮다. 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파테르 두벨이라 해서 코르센동크 양조장 것도 있고요. 예, 요거는 그 7.5도고요. 뭐 이렇게 있네요. 자, 오늘 다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네. 자, 트리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트리펠은 여기 책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극적인 두벨이 성공하자 베스말리 수도사들은 곧바로 양조 캐틀로 돌아갔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들은 이따금씩 블론드 에일을 양조하면서 표준 레시피에 사용되는 메가의 양을 3배 정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934년 황금색의 도수 높은 슈퍼비어가 탄생했다. 누구나 인정하듯 이름은 훌륭했지만 레시피는 정해진 게 없었다. 그 후 22년에 걸쳐 양조가들은 원료를 이리저리 배합하고 호흡을 추가한 끝에 1956년 맥주 이름을 베스말레 트리펠로 변경했다. 베스말레 트리펠은 이 스타일 중 균형감이 탁월한 기조 맥주로 스트러스와 허브의 쌉싸람, 건초 과일의 스파이시함과 탁한 황금빛의 어울림, 알코올도수 9.5%를 감안할 때 놀랍고도 다소 불안하게 드라이하게 넘어간다 라고 했네요. 이 비법은 특별한 형태로 첨가한 설탕이 효모의 지속력을 제공해 맥주의 바디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알코올 함량을 늘려주는 것. 요거가 이제 케인 슈거를 넣으면은 보통 일어나는 일이죠. 지난 반세기 동안 트리펠은 가장 인기 있는 트라피스 스타일의 에일로 손꼽혀왔고, 수많은 모방가들이 달려든 탓에 약간 더 어두운 색조와 좀 더 풍성한 바디감, 균형 잡힌 마우스필로 골든스롱 에일로 차별화되었다. 골든스롱 에일과 차별화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 트리펠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색깔이 밝다라는 거예요. 색깔이 굉장히 밝고요. SRM으로 치면은 3에서 4까지 가고 뭐 맥주에 따라서는 양조장에 따라서 조금 더 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5까지 가는 경우도 또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약간 페일 골드에서 골드 정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알코올 도수예요. 9.5도의 알코올 도수, 8도 이상의 알코올 도수 같습니다. 보통 9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갖고요. 9에서 9.5도. 굉장히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갖죠.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이 트리펠이 뭐 페일 라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그런 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이 트리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효모의 향이에요. 이 효모의 향 중에서 대표적인 건 바로 배향입니다. 배향, 페어. 이 향이 이 트리펠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바디감이 굉장히 풀바디한데도 여기 얘기했듯이 드라이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케인 슈거 같은 거, 당밀 슈거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알코올 도수와 바디감을 높이되 끝은 드라이게 만드는 굉장히 특이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맥주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트러스한 향이 있다고도 하는데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러스한 호배 향이 약간 있다고도 하는 허브나 호배 향이 있다고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 특징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 이 맥주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효모의 향이 가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배향하고 그 다음에 레지너스한 향들, 요 두 가지의 향이 이 트리펠의 정체성을 결정을 합니다. 트리펠 같은 경우는 베스말리 트리펠 한국에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메이 같은 경우도 시메이 화이트, 이게 트리펠 스타일의 맥주죠. 그리고 뭐 카르멜리엇 같은 카르멜리엇 트리펠 같은 경우가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트리펠 맥주 중에 하나예요. 트리펠은 두벨보다 인기가 많아요. 일단 알코올 도수도 높고 색도 밝고 그냥 색은 또 불투명합니다. 벨기에 맥주는 투명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불투명합니다. 필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트리펠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바틀 컨디션이죠. 그래서 2차 발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탄산은 모두 병 안에서 만들어지는 탄산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트리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리펠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바틀 컨디셔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음식과 먹기도 괜찮고요. 약간 화이트 와인과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과 매칭시키기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생선류나 아니면은 이 치즈류들하고 굉장히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들, 특히 건과일들하고도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맥주이기도 하죠. 자, 이 트리펠 같은 경우도 되게 헷갈려요. 트리펠하고 뭐랑 헷갈려요? 트리펠하고 아까 블론드 에일, 벨지안 블론드 에일하고 그 다음에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가 저번에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 세 가지 맥주에 대해서 제가 브라인 테이스팅 한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베스말레 트리펠하고 델리리움 트레멘스 그리고 두벨,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 요 세 개를 제가 한번 심심해서 한번 블라인드 테이스트 오랜만에 해서 그 차이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확연한 특징은 트리펠은 배향이 있다는 거예요. 효모에서 나는 배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벨 같은 경우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의 시작인 두벨 같은 경우는 배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트레멘스 같은 경우가 그 중간에 있죠. 이것도 역시 골든 스트롱 에일인데 이 중간에서 배향을 살짝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세지 않은 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펠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건 첫 번째 알코올 도수고요. 알코올 도수에서 조금 차이점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배향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벨은 이렇게까지 그 배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너스한 수지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죠. 벨기에 효모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 세 개를 구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맥주 스타일을 이제 배우거나
혹은 어디 대회 나가거나 뭐 시험을 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건데, 저희 이제 비어도센트 어드밴스드에서는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이거는 그냥 그 지금 있을 때 그 뭐 바틀샵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세 개를 구입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배향이 무엇인지가 또 또렷하게 각인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리펠 소개를 이 시메이 거 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미국 거 하고 있는데, 트리펠 굉장히 많아요. 꼭 이 트라피스트 수도원 맥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벨기에 양조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까르멜리엇 같은 경우 뭐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트리펠이죠. 베스말리 트리펠 같은 경우 알코올 도수가 살짝 튀는기도 하는데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치즈와 먹기 굉장히 좋은 맥주고요. 마지막으로 콰드루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콰드루펠 같은 경우는 4라는 뜻이잖아요. 일단은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10에서 11도 정도고요. 근데 색깔이 짙어요. 아까 두벨보다 훨씬 더 짙습니다. 짙고 확실한 다크 브라운인데 약간 보랏빛기가 도는 뭐 그런 느낌의 짙은 고동색이에요. 마호가니보다 조금 더 짙은 고동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맥주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벨지안 효모인데, 이 벨지안 효모 자체에서 나오는 향과 그 다음에 다크몰트에서 나오는 향이 같이 어울리면서 확실하게 어두운 색 다크프룻에서 나오는 향이 굉장히 이 맥주 테이스팅에서 핵심입니다. 그 블랙베리, 저는 블랙베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블랙베리, 그 다음에 건자두, 그리고 약간의 블루베리의 힌트, 요런 향들이 이제 특징이죠. 요런 향들이 또 갖고 있는 맥주가 바로 그 맥주 아벤티누스 같은 맥주죠. 그래서 그 바이젠 도펠복, 짙은 색의 바이젠 도펠복, 아벤티누스와 이 콰드루펠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알코올 도수에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바이젠 도펠복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이제 8도에서 9도 사이인데, 요거는 10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에서 일단 첫 번째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 맥주, 그 쿼드루펠이 조금 더 그 짙고 깊은 다크프룻의 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맥주의 시작은 라트라프입니다. 라트라프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번 볼까요? 쿼드루펠을 한번 보자. 1991년 네덜란드 코닝스 후벤 양조장은 독특한 라트라프 쿼드루펠을 제조했다. 이것은 달콤한 괴물 맥주로 어두운 젓갈색 무화과, 체리, 건포도의 풍미로 채워져 있으며 유럽의 추운 겨울을 견딜 정도의 알코올 함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다가 쿼드루펠은 고유명사로서 첫 대문자를 잃고 말았는데, 벨기에에서는 더 할베만의 스트라프 핸드릭스 쿼드루펠과 반 스탠리 양조장의 홀덴드락 9000 쿼드루펠, 이거 다 한국에 있었던 맥주들입니다. 찾아볼 수 있고요. 시메이 블루, 뭐 그랑 리자르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시메이 블루 트라피스트 페스트블렌트는 12, 트라피스트 로슈포르 10과 같은 묵직한 양조를 양조해 왔는데, 이런 맥주들이 다 쿼드루펠 스타일의 양조들이죠. 다크 스트롱 에일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다크 스트롱 에일은 조금 더 초콜릿 향들이 조금 더 초콜릿티한 향이 좀 강한 반면에, 이 쿼드루펠은 초콜릿티한 향이 없습니다. 초콜릿티한 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묵직한 그 건과일들의 향들, 건자두, 뭐 블랙베리 이런 향들이 조금 더 짙기 때문에 이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간 레지너스한 향, 이 벨기에 효모에 나오는 레지너스의 향들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고요. 돌이켜보면 기존 맥주에 라벨을 붙이는 것은 무엇보다 자유자재로 바뀌는 양조의 특성상 바보짓을 보인다. 담백하고 쌉쌀한 아메리칸 IPA를 한번 보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했고요. 쿼드루펠을 소금과 함께 되도록 고블릿에 따라 마셔보라. 속이 따뜻해지는 이 에일은 알코올과 메가의 달콤한 면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고, 초콜릿과 캐러멜 어두운 색의 말린 과일의 풍미를 꽉 차 있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쿼드루펠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알코올 도수가 10에서 11도입니다. 확실하게 높습니다. 높고
색깔이 일단은 뭐 굉장히 탁한데 굉장히 진해요. 예, 진하고 향 자체가 일단 알코올의 향이 탁 코를 치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건과일들의 향들이 쫙 올라오죠. 그래서 뭐 굉장히 풀바디하고요, 뭐 리치하고 스무스하고 뭐 이거는 뭐 전형적인 그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의 특징이고,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는 고블릿 잔이나 아니면은 스니프터 잔, 그 브랜디 잔이죠. 브랜디 잔 같은 곳에 넣어가지고 한 12도씨에서 13도, 섭씨 10에서 13도 정도의 약간 높은 온도로 드셔야지만 됩니다. 이 맥주를 차게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맥주 중에서 약간 숙성시켜서 먹는 맥주들, 그러니까 이런 이 쿼드루펠은 약간 숙성이 됐을 때 좀 더 괜찮은 그 향미를 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메이 그랑 리저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한 2년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드시는 게 좋고, 2022년 버전을 사셨으면 지금 드시면 돼요. 2022년 버전을 사셨으면 한 2024년에 드시면 좋고요. 뭐 조금 더 숙성이 길어진다고 해서 맥주가 나빠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셨다가 충분히 뭐 선반 이런 데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 드시거나 손님들 왔을 때 드시면 좋은 것 같고, 뭐 전형적인 디저트 맥주로 좋고요. 치즈로에서는 그 블루치즈, 블루치즈랑 굉장히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뭐 케이크류들, 약간 달큰한 케이크류들, 약간 디저트류들 하고도 역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를 마무리했고요. 다음은 스타우트 포터, 이런 맥주들이네요. 또 제 전공 중에 하나죠.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네스로 글을 하나 써서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음악 듣고 와서 제가 마신 맥주, 소개시킨 맥주실록 시간 갖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음악은 초능력, 에디킴의 초능력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맥주는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마신 맥주예요. 첫 번째, 오늘은 영국 맥주 2개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영국 맥주에 꽂혀가지고 이게 다시 돌고 도나봐요, 역시. 페이레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네, 페이레일 한 박스 사놓고 먹고 싶어요, 진짜. 요즘은 페이레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죠. 자, 오랜만에 진짜 이 맥주가 뭐라고, 진짜 플러스 IPA 마셨고요. 조만철 대표님께서 하나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오랜만에 마셨습니다. 이 맥주 수입이 한동안 안 돼가지고 예전에야 진짜 많이 마셨죠. 그런데 요즘 구하기가 힘들어요. 간만에 마셨고요. 오랜만에 제 혀의 기억이 좀 돌아왔습니다. 인디아 페이레일, 잉글리시 인디아 페이레일은 조금 더 그 페이레일보다 알코올 도수보다는 그 호브에서 나오는 얼씨안함하고 그레시함, 플로럴함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렇게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시음을 하면서 그 기억을 떠올랐어요. 이 맥주가 공식적으로 수입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솔드아웃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플러스데이 IPA는 이런 라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라벨의 IPA는 처음 먹어보고요. 알코올 도수가 5.3도인데 IPA라고 표현을 하죠. 예, 영국은 그렇습니다. 5.3도에서 5.5도도 높은 알코올이라고 얘네들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색깔이 약간 골드더라고요. 골드였었나? 오랜만에 마시니까 까먹었다가 다시 봤고, 그리고 레지너스한 향이 좀 더 있어요. 이 레지너스함은 벨지안 효모에서 레지너스함하고 좀 달라요. 이 레지너스함은 약간 그 송진 같은 향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프루트 에스테르랑 거의 유사한 향인데, 프루트 에스테르라고 불러도 상관없지만 약간 레지너스, 그러니까 수지 같은 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캐러멜리한 향도 있었습니다. 캐러멜 힌트죠. 탁 처음에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뒤에 플로럴하고 얼씨한 이 영국의 노브롭에서 나오는 향이 뒤에 확실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잉글리시 페이레일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그 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쓴맛도 확실히 있어요. IBU가 한 35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잉글리시 페이레일과는 확실히 호배 향과 알코올 도수 그리고 비터함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잉글리시 IPA라고 불린다는 거. 이런 거 맥주에서도 느낄 수 있죠. 드라이하고요. 마시기 굉장히 편합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마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맥주는 홉고블린인데요. 이 홉고블린 한국에 있을 때 빨리 드세요. 이 맥주 굉장히 유명한 맥주예요. 이 홉고블린은 제가 맨날 페이레일 하면은 잉글리시 런던 프라이드만 설명해 드렸는데 이 홉고블린이 진짜 영국에서도 유명한 맥주고요. 이 홉고블린 루비 맥주가 아마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잉글리시 에일, 비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요거를 브라운 에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브라운 에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프루티하고 그런 프루티 에스테로 오는 향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는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에요.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은 확실히 토피 향이나 캐러멜리 향이 확실히 짙은데 이 홉고블린은 프루티 에스테르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맛이 굉장히 편하고요. 쓴맛도 약하고 건포도, 레진 같은 그런 향도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마시기 편한 잉글리시 페이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맥주 꼭 드세요. 아셨죠? 자, 오늘도 맥주 이야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